리그레션에 대한 다른 예 하나랑 그리고 리그레션 테스트를 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리그레션 테스트에 대한 다른 예는요, R에서 돌린 예를 R에서 돌려보지 않고 다른 통계 프로그램의 아웃풋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읽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지껏 설명한 거를 잘 따라오셨으면은 사실 어떤 통계 프로그램의 아웃풋이건 보면은 아, 내가 뭐를 읽고 뭐를 이해해서 이 리그레션 테스트를 소화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SPSS라는 통계 패키지에서 돌린 리그레션 아웃풋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리그레션 웹페이지 있죠, 그죠? 리그레션 웹페이지에 여기 가셔서 이지4 요거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놨으니까 요걸 가지고 보죠. 요 데이터는 말이에요, 좀 복잡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CSV 파일로 옮기질 않았는데 이게 보시면은 공공 데이터인데 엘레멘트 스쿨, 그래서 엘레멘트 스쿨의 학생들의 뭐죠? 저기 그 성적입니다. 그죠? 전국 모의고사나 무슨 뭐 시험 성적입니다. 그 시험을 뭐라고 부르냐면 AP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PI 00은 2000년도에 본 시험입니다. API 1999는 1999년에 본 거고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가지고서 분석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2000년에 본 API 성적은 여기 있는 number of student에 영향을 준다 라고 해서 요 두 개 간의 관계를 리그레션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플 리그레션이죠. 독립변인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 데이터는 뭐냐 하면은 개인 데이터가 아닙니다. 여기 스쿨 넘버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학교의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광교 고등학교, 뭐 광교 초등학교, 세영 초등학교, 그 다음에 효원 초등학교, 이런 초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스쿨 넘버하고 여기에 API 00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그 학교 학생들의 성적의 평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number of student는 그 학교 학생들의 스튜던트고요. 그리고 여기 다른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percentage of free meals는 요건 뭐냐면은 그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먹는 학생들의 퍼센티지를 이야기를 하고, English language learner는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 외국에서 온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year round school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방학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걸 따지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독립변인이 있는데 number of school이 독립변인으로 하고 종속변인으로 학생들의 학교의 성적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리그레션을 돌려달라고 SPSS에서 명령어로 이렇게 칩니다. 사실 SPSS는요 명령어가 아니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돼 있어서 마우스로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명령어로도 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Dependent Variable이 여기서 API 00이고 Enter, Enroll,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반 리그레션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enroll은 여기 있는, 그죠? 여러분들 여기에 요 변인 이름이 enroll입니다. 그죠? 그래서 enroll로 해다오라고 이렇게, 그래서 메소드 엔터로 리그레션 테스트를 하고 독립변인은 enroll이고 종속변인은 API다, API 00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돌렸더니 아웃풋에 말이에요. 이렇게 처음에 모델 서머리 해서 나오고 R 값이 나오고 R 스퀘어 값이 나옵니다. 그죠?
R 값에서 R 스퀘어 값은 R 값을 제곱한 값이겠죠. 그러니까 독립변인이 지금 하나 있을 적에 이 R 값은요, 무슨 R 값이냐 하면은 바로 코릴레이션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코릴레이션 0.318이 코릴레이션이고, 그 R 스퀘어 값은, R 제곱 값은 몇이냐 하면은 여기 있는 0.10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API 2000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안오버 테스트를 또 한 겁니다. 그죠? 안오버 테스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안오버 테스트를 보시면은 리그레션, 레지듀얼, 토탈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썸 오브 스퀘어 값 나오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R에서요 이렇게 변수 이름을 정해서 이거를 리니어 모델링 해서, 그래서 여기에 뭐 쭉쭉 뭐가 있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저장한 다음에 요 결과 값을 안오버 테스트 이렇게 해다오 해서 테스트 했더니 모듈 그랬더니 요 안오버 테스트 나왔던 거 그겁니다. 그런데 SPSS는 좀 더 친절하게 토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죠? 리그레션, 레지듀얼, 토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지난번에 여러분들 R 볼 적엔 리그레션 대신에 독립변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enroll 이렇게 돼 있었어야 됐는데 R에서는요. 근데 SPSS는 여기 리그레션, 레지듀얼, 토탈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설명한 거랑 요게 더 맞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여기 Y 총분산이 해당되는 썸 오브 스퀘어 토탈이 요만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게 API 2000이죠. 그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성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넘버 오브 스튜던트에서 학생들의 숫자로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요거를 여기 있는 요게 뭐죠? 썸 오브 스퀘어 뭐죠? 레지듀얼입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게 썸 오브 스퀘어 뭐죠? 리그레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썸 오브 스퀘어 리그레션, 썸 오브 스퀘어 리그레션 이렇게 돼 있는 요거는 몇이죠? 여기 있는 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죠. 그죠? 그리고 sum of squares residual은 요 값이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sum of square total은 뭐가 되죠? sum of squares total은 바로 요 두 개를 더한 값이 되죠. 그죠? 그래서 807, 73671 요렇게 됩니다.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안 맞아 떨어지네 했는데 여기 보니까 레지듀얼이 말이에요. 한 단위가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하면은 807, 3671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degrees of freedom은 몇이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degrees of freedom은 몇이냐 하면은 여기서 1과 398 그리고 총은 399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총 참여하는 분석에 참여하는 n은 몇일까요? 그러면 degrees of freedom 토탈을 보고, 그죠? 거기에다가 1을 더해주면은 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400이 학교 숫자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degrees of freedom residual은 몇이냐 하면은 관련된 변수 두 개를 뺀 398이 되고요. 그리고 degrees of freedom regression은 몇이 되냐 하면은 변인 두 개에서 하나를 뺀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고 MS 항상 여러분들 MS 그러면은 불안해하지 말고 베리언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나눠준 값 해서 요 비율이 F 비율이죠. 그죠? 그래서 F 테스트 이렇게 하고 그게 44 나오니까 상당히 큰 거죠. 이때 요 설명력이 충분히 컸다고 판단했을 적에 그게 잘못 판단일 확률이 몇이란 얘기죠? 0에 가깝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에피션트에 대한 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unstandardized coefficient, 그래서 여기서 보면 constant 나오고 number of student 나오죠. 그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요게
x 그래서 독립변인과 요거는 뭐라 그러죠? 절편이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BA 플러스 BX라는 요 그 리그레션 라인을 그릴 수 있는데 여기에 A는 몇이죠? 744.251이고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00인가요? 마이너스 0.200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2 x란 얘기죠. 그죠? x는 여러분들 n롤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각각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 값은 이렇고 요거에서 요거를 나눠준 것이 여기 있는 t-테스트 값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고 요때 요 t-테스트 값으로 요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본 것이 t-테스트 테스트에서 00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역시 이게 심플 리그레션이니까 6.695를 제곱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6.65를 제곱하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F 테스트 요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적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모델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해트 그래서 y 대신 y 위에 요걸 적었어야지 제대로 된 표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그리고 레지듀얼 스태티스틱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레지듀얼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리그레션 라인을 그렸죠. 그죠? 음의 리그레션 라인이에요. 그죠? 학생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학교의 성적이 떨어진다는 그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학생 숫자가 500명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500명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500명 쪽에 예측치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한 해측치는 뭐냐 하면은 아까 있었던 827 리그레션 라인 여기다가 500을 넣었을 적에 해당되는 값이 나온 그 값이겠죠. 그죠? 복잡해서 계산 안 하지만 그 값일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에 보면 레지듀얼 스태티스틱스에서 그러면 레지듀얼이란 여기 500일 적에 요것들이 다 레지듀얼입니다. 그죠? 여기도 있고 요거에 해당되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거 뭐 이런 것들 다 해당되는 거죠. 그죠? 요런 것들이 요 선 그죠? 500을 중심으로 여기 요 500에 있어서의 여기 뭐죠? 여기 저 리그레션 라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다 이해하시겠죠? 그 프리딕트 밸류가 미니멈은 430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프리딕트 밸류 이렇게 봐서 미니멈이 430. 그죠? 여기 있는. 그리고 맥시멈이 718이다 해서 718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에 모를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은 크게 살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리그레션 테스트를 하기 위해 적당했는지를 보는 테스트인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래프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나머지 요거는 선생님이 요것도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요거 이렇게 보시면 스캐터 플롯을 그렸는데 요 G가 들어가면은 선생님 뭐라 그랬죠? G가 들어가면 스탠다다이즈드 레지듀얼 여기 레지듀얼이죠. 그죠? 그래서 표준 점수화한 레지듀얼 값과 그 다음에 프리딕션 그죠? 프리딕션 값 요거는 여기 있는 요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Y 값에 그러니까 각각의 여기 y 값이 아니라 x 값에 그죠? 그러니까 각 x축에 해당되는 값에서 그때의 레지듀얼 값을 이렇게 스캐터 플롯을 해다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600일 적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 그래프가 어려운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요걸 갖고 이렇게 볼까요? 600일적에 여기에요. 그죠? 그리고 0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이런 게 있죠.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라져 가지고 다시 그릴게요. 좀 시간이 걸려도,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이걸 갖고 할게요. 그죠? 그래서 600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0 이렇게 있고, 그죠? 그러면 여기 x, 여기에 해당되는 요 값은, 여기 있는 요건 뭘까요? 여기 있는 요게 여기 있는 600에 해당되는 여기 요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만약에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잔차가 0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0에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있고, 거기 주위로 해서 요렇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차가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700일적에는 여기가 이렇게 그게 있고,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차가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퍼져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요 0을 중심으로 해서요. 자, 이렇게 그 뭐라 그랬죠? 네모나게 이렇게 퍼져 있으면은 에러들이 x 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여기 있는 x축을 중심, x 밸류를 중심으로 해서 에러들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리그레션 라인을 중심으로 이 선들이 이렇게 통통하게 선을 중심으로 잘 모여 있다는 것을 뜻하니까 아주 좋은 데이터고, 좋은 리그레션 라인이라고, 설명력이 좋은 리그레션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리그레션 테스트는 무엇을 언제 하느냐, 그렇게 선생님 적어 놨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뭐냐 하면은 독립변인과 중석변인이 일반적으로는 모두 다 숫자예요. 그죠? 과학자들의 성취도는 졸업학교의 명성, 직장 만족도, 논문 숫자, 논문 질에 의해서 설명된다. 방사선 연구에 대한 태도는 일반 과학에 대한 태도와 원자력 연구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뭐 IPTV 프로그램에 대한 호감도는 리모트 컨트롤러의 조작에 익숙성, 연령, 가족 구성 숫자, 경제력에 의해서 예측된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다 리그레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호감도는 해서 뒤에 있는 것들이 다 독립변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다. 그리고 assumption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prerequisite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pre-assumptions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요 assumption을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은 x와 y와의 관계가 이렇게 선형 관계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선형 관계란 얘기는 이렇게 x와 y와의 관계가 이렇게 있으면 x와 y의 관계가 이렇게 선형 관계, 지금처럼 이렇게 선형 관계여야 되지, 이렇게 무슨 2차 방정식 관계라, 이걸 커브 리니어라고 그러죠. 커브 라인, 리니어, 이렇게 해서 커브 리니어 이런 것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멀리티는 에러가 말이에요. 리그레션 라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잘 퍼져 있어야 된다라고. 그죠? 리그레션 라인을 중심으로 에러가 x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이 범위 내에서 리그레션 라인을 중심으로 통통하게 잘 퍼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요것도 보면은 여기에는 잘 퍼져 있는데 이쪽에는 좀 데이터가 적고 그렇죠. 그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주 심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거를요, 요걸로도 볼 수 있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 요게 잔차가 0으로, 그래서 여기 리그레션 라인을 요걸 0으로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요 주위에 에러 값들이 어떻게 모여 있는가 보는 거니까, 에러가 요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x 범위를 중심으로 네모 반듯하게 해서
이렇게 무작위로 나와 있으면은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노멀리티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호모지니티, 호모스케타스티스티 뭐 이렇게 됩니다. 요거 발음하기가 힘든데 요 호모지니티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선생님이 요거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를 가서 보고 설명을 더 할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호모지니티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호모스케타스티스티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요 레지듀얼의 분산이 그죠? 레지듀얼의 분산은 아까 여러분들 요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레지듀얼의 분산이 이렇게 0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요 분산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니까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그것과 같은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모지니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그리고 독립변인들 간에도 인디펜던트 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심플 리그레션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플루언스 요거는 뭐냐 하면은 왜 여기 있는 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요 1500명이나 모여 있는데 성적이 좋아요. 그죠? 이런 걸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그죠? 요렇게 툭 튀어나오는 데이터가 가급적이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루언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코리니어리티, 싱귤러리티 이렇게 되는 프리딕틀사 하이 콜리니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정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심플 리그레션이 아니라 독립변인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플 리그레션을 할 적에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요게 어떤 뜻이냐 하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선생님이 멀티플 리그레션은 어떻다 그랬죠? 여기 sum of square 토탈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sum of square x1에 대한 sum of square가 있고 그 다음에 y1에 대한 sum of square 값이 x2에 대한 sum of square 값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따져서 보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따져서 보면은 여기 있는 요만큼이 여기 전체적이죠. 요게 뭐냐 하면은 sum of square 리그레션에 해당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게 sum of square 레지듀얼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 경우는 sum of square 리그레션이 x1도 있고 x2도 기여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그림은 꽤 괜찮은 그림이고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sum of square 토탈 이렇게 있는데 x1이 이만큼 설명하는데 x2가 x1하고 코릴레이션 너무 많아서 이게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만큼 있죠. 그죠? x1과 x2가 겹치는 이만큼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죠. 그죠? 요 중복이 되는 거는 중복된 거를 무시하면은 두 개의 변인이 다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숫자, 계산으로는 말이 될 수 있어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따져볼 수 있냐면 야 x1이나 x2나 두 개가 서로 엇비슷하고 비슷하니까 이만큼 겹치는 게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x2가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해서 여러분들 멀티플 리그레션에서는 이렇게 독립변인들
IV들 간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많으면은 콜리니어리티가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 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프리리퀴짓 혹은 프리어썸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